이번 시간에는 인본주의 이론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인문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문주의 그러면 르네상스 신만이 존재하던 서양에서는 중세라고 표현했던 신만이 존재하던 또는 우리의 역사에서는 부처님의 시대였던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또는 인간만의 영역을 구축해 보자고 하는 노력하는 시기를 리버스, 재생,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인문주의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개인적 인문주의, 사회적 인문주의 이렇게 등장하는데 인문주의는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칼 로저스와 에이브럼 매슬로우를 대표로 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바로 배경 지식 없이 로저스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배경 지식 없지만 이 공간이 마침 쓸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 로저스의 제3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3의 심리학.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해석을 해보면 제3의 심리학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제1, 2의 심리학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9세기, 20세기로 해서 많은 특히 이제 20세기 1950년대 서양 같은 데는 제가 보면 많은 이런 인간에 대한 접근이 시도가 되는데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많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지만은 인간에 대한 접근에 다양한 다각도의 이런 그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행동주의 이론 봤고 또 앞선 시간에 정신분석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와 신프로이드 학파, 에릭슨, 애들러, 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열들이 그래도 그 어떤 심리학적 접근보다도 영향력을 오래, 두텁게, 깊게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이 덜이라고 설명하기 그렇지만 제1의 심리학. 이렇게 제1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적에 제1의 심리학은 그냥 정신분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우리가 프로이드를 대표로 하는 정신분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인간을 이해하자고 하는 화두를 다뤄놓고 결국에 인간의 범주는 크게 정상성 범주와 비정상성 범주가 있을 때 여기는 비정상성 대상의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이냐라고 할 적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성적 라이벌로 여긴다는 이런 말 자체도 입에 섞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야말로 부모를 라이벌로, 그것도 성적 영역의 라이벌로 여긴다는 이런 싸가지와 같은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대부분은 정상성 범주, 우리가 정상 분포 곡선으로 볼 적에 99.74%는 정상이라고 보는 일반적 관념 속에서 비정상성 범주 극소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99.74%에 적용해보자는 이런 이론을 발표해두면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적어도 정상인이 대부분인 세상에 정상인이 대부분인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정상인인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정상성 범주를 가지고 연구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정신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과거 결정론. 그냥 이제 과거라고 해요. 과거 결정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지금 언제 살아요? 인간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과거에, 그것도 당사자도 모르는 과거에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제2 심리학. 제2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주의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누구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접근을 해놓고 파블로프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스키너는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쥐의 미로 실험, 쏜다이크는 쥐의 미로 실험을 하고 고양이 실험을 하고 이런 것처럼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이해한다는 미명을 소위 화두를 끄집어내놓고 존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짐승을 가진 연구 결과를 접목시켜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 그러면서 인간의 내적 행동이든 외적 행동이든 간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 결국에 정신분석에서만 다뤄봤지만은 인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냥 그 시험용 본다면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거예요. 비판으로. 그래서 제3의 심리학. 제3의 심리학은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가면서 뭘로 연구해요? 정상적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의지에 의해서 생각하고 자율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이끌어가는 이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심리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 제1, 제2 심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을 바로 제3의 심리학, 인본주의, 인문주의 심리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로저스의 밑에 6번의 단어로 적어놨습니다만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칼 로저스와 에이브럼 메슬로우가 있다. 그에도 많은 학자, 지금 다 감히 인본주의나 인문주의를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정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저스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로저스부터. 자, 로저스 보시면, 여기 그냥 인본주의를 이렇게 로저스 밑에 붙여놨습니다만, 노저스는 노저스를 포함한 또는 노저스를 대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자기 실현을 향한 자연적 경향을 가진 존재로 본다. 결국에 인본주의는 이상적 인간을 자아 실현인이라고. 물론 융을 끄집어낼 건 아니지만 융은 자기 셀프와 자아, 에고를 구분을 하되 자기는 태초에 당사자도 모르는 태초의 나를 자기 셀프라고 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현실 경험 속의 나를 자아, 에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어쨌든 자기라고 해도 뭐 굳이 시비를 붙일 건 아니고 자아라고 해도 누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건 아니겠지만은 나를 현실화시키는 존재를 이상적 인간으로 봤던 거였어요. 나를 현실화시켜 주는 과거가 있고 나를 현실화시켜주는 환경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나를 현실화시켜가는 현실화시켜가는 존재를 이상적 인간 자아 실현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정도나 삶의 끈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우리가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앞에서 한 사람 봤죠? 신 프로이드학파 중에 아들러,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것처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저스를 포함한 모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명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주변에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보는 자기 실현이에요. 그게 자기라고 하든 자아라고 하든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실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는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타임이 정신분석과는 달리 현재에 놓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now 그리고 here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 공간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dream is now here.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사람은 dream is 똑같은 now here를 붙여서 no here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이런 사람이 다 대부분 같지만은 우리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나 정책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볼 적에 그걸로 본다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를 이런 규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일 때 인간은 어떤 인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현재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인 것은 지금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금 가난 상태에다 헤매이고 있는 지금 고통과 또는 부상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금 적응 상태로 덜 가난하게,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비정상성 범주가 정신분석처럼 비정상성 범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정형화시킬 수 있는 자연과학은 정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결코 정형화시키지 인문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인문과학적 접근. 인문이라는 잠깐 인문 한자 자체가 이렇게 인문 인간 중심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시킬 수 없는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 다른 생각, 저마다 다른 방향, 저마다 다른 방법을 당연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주의적 접근 방법을 쓴다. 그러면서 여기 현상학적 성격이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로저스를 포함한 그냥 로저스에 같이 목차를 다뤘습니다만 인본주의 심리학의 그냥 큰 틀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궁극적 목적이나 이상적 인간상을 자아 실현인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노저스로 구체적입니다. 노저, 사진 노저스라고 했지만 번호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런 노저스라고 쓴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인간을 정신분석과는 달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봐요?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전체론적 관점. 우리가 프로이드 학파 정신분석 이론을 볼 적에 특히 신프로이드 학파 아들러 또는 융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총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인간을 분절적으로 본능적 측면에서 인간은 삶의 본능인 에로스가 충만한 인간,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충만한 인간.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은 의식의 영역이 이식의 영역이 도드라진 전 의식의 영역에 침잠되어 있는 아니면 무의식 세계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런 인간으로 또 성격적 측면에서 인간은 이드가 강한 에고가 강한 슈퍼에고가 이런 것처럼 인간을 본능적 측면, 정신적 측면, 또 성격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아들러나 융이나 여기 나오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대표적으로 로저스는 인간을 총체적 관점,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성격은 의식과 자아인식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정신분석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무의식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증거들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내적 증거들이 뭐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넣었군요. 저마다의 인식,
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관적 경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인본주의나 인문주의, 저마다 달라요라는 것도 기본적인 상대적 진리관의 입장에 있습니다. 주관, 개인 심리학 전부 상대적 진리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저스는 볼 적에 인간을 긍정적, 또 낙관적, 또 인간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의 존재, 이렇다면 이것을 로저스를 포함한 모든 인본주의는 설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중심, 소위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로 이렇게 범주로 올 적에 개인적 가치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볼 적에 공동체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공동체적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같이 살기는 힘들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인본주의, 대표적으로 로저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을 공동체적 가치로 볼 적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만하다, 같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간을 무한한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파악합니다. 꼭 과거가 만들어줘야만, 꼭 환경 자극이 뭔가 도움을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또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이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무한한 잠재 가능성으로, 그리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러면서도 현실적,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본다. 결국에 인간은 같이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다운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인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인격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역사회를 표현해도 바람직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즉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책은 뭐라고 써?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긍정적, 낙관적, 진취적, 건설적, 현실적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성, 이미 쓴 거지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기 조절적이고, 판두라가 앞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판두라처럼 자기 조정, 자기 규제, 자기 조절, 셀프 레귤레이션이란 말을 자기 조절,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주관적 경험과, 앞에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자기 결정력, 자기 결정이 뭐야? 결국에 자기 조절, 자기 선택, 자기 제어, 자율, 자유의지, 스스로, 이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에서 긍정적 시각을 준, 같은 말을 지금 번호만 바꿨다 뿐이지 결국에 인간에 대하여 좋은 관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좋은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비지시적 상담의 3대 구성요소 이렇게 갑자기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1939년에 상담이란 건 뭐예요? 상담이란 말과 면접이란 말은 비슷한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상담자가 서로 만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을 상담 면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내가 구어체로 말한 거고, 서로 만나서, 이 말을 우리 이제 시험용으로 하면 면대면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말은 들어간다는 것은 화답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활동을 면접이나 상담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장어 규절을 나열했을 적에 그중에 서로 만나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거기에 액센트를 주면은 바로 그것을 우리는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언어를 배경으로 주로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주로란 말을 쓰는 것은 언어를 넓은 개념으로 설정하자는 거예요. 말로 소리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언어지만은, 소위 신체적으로 바디랭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구화도 있고 수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고 한자를 써서 이렇게 랭귀지란 말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 뜻을 교류한다? 이건 개도는 거예요. 입을 빌어서 소리로 서로 뜻을 주고받는 것은 개도, 돌고래는 더 잘하고, 적어도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입으로, 소리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묻어 있어야 돼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뭐야?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같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삶의 양식을 인행사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같아야 말이 통하고 같이 살만하는 거거든요. 1939년에 상담의 기법으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지시적 상담, 그 당시에는 전문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해주는, 치료해주는 활동을 상담이라고 한다 해서 지시적 상담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반발로 로저스가 1940년에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굳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야만이 상담인 건 아니고 오히려 같이 가는 것도 상담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상담 기법을 제시하는데, 그들 비지적 상담이라고, 그 비지적 상담을 우리가 실천 전장에 가져와서는 이제는 인간 중심 상담, 또 우리는 실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요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지적 상담 1940년에 나와 있는 비지적 상담이라고 할 때는 물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3대 구성 요소.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2교시에서 다룰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보통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워커, 사회복지사, 전문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저스가 중심에서 제시한 비지적 상담, 오늘날의 표현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를 당연 구성 요소로 설정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용, 공감, 일치,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수용은 이제 사회복지 관계 비에스텍의 관계 7대 원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수용 있는 것이고, 공감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는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소위 생각해 보려는 이런 접근을 감정이입적 이해, 공감, 임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치 또는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진실한 상담이나 진실한 면접이나 진실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과 인식이 하나로 합쳐질 때 진실한 상담이 될 수 있고 진실한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래서 경험과 인식의 일치를 그냥 일치라고 쓰고, 많은 책에도 그냥 진실성 또는 진솔성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시적 상담이라고 했지만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의 3대 구성 요소, 그러면 로저스의 이론까지다가 수용, 공감, 일치,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개념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자기와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좀 일부 수험생들이 자기 실현과 자아 실현 뭐가 맞아요? 라고 하지만 굳이 구별의 실현은 없습니다. 단지 구스타프 융이 제시를 할 적에 자기 셀프와 자아 에고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수업은 했습니다만 굳이 구별 실현은 없다 해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든 자기 실현이라든 간에 보통 우리가 메슬로우 코드를 워낙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자아 실현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자기 실현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다음에 제3의 심리학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자회심리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제3의 심리학으로 요것이 이렇게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앞에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바로 여기.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군요. 어제는 노저스를 대표로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이상적 인간은 자아실현인이라고 했는데 그 자아실현인을 메슬로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그냥 자아실현이라고 똑같이 씁니다만은 로저스는 그 이상적인 인간 자아실현을 완전 기능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는 더 fully functional man.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뭐 이거 우리 영어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인 또는 완전 기능인 어떤 학자는 만발 기능인 이렇게 쓰는 논문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안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확대시키려면 만발 기능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상적 인간이죠. 이상적 인간의 특징에서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세부 내용까지는 그렇지만은 체험에 대한 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자유, 또 창조성. 적어도 바람직한 인간이라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어떤 것은 하기 싫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인간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인간은 실존적인 삶. 인본주의와 실존주의는 다릅니다. 이 실존,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에 대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발생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코어, 핵심이라는 것을 말은 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마지널, 엣지, 가장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요구하지 않을까? 저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저와 같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순간에도 애들이 밥이나 먹었을까? 우리 남편은 몇시나 들어올까? 혹시 어제 내가 짜증내다 싫자 지금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변 자리에서 돌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의 한 규절이거든요. 실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규명하자는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예요? 뭐에 대한 신뢰? 자기 실존적인 삶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신뢰도 더불어가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용어입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어찌 보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라가 말하는 것처럼 자아효능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 강하게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전투 현장의 출전 인력들은 시험 보는 날까지 뭘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믿어야 돼요. 실존을 하고 우리 가족, 우리 세상, 우리를 가는 거예요. 잔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실존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신 겁니다. 실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가는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진 것을 바람직한 인간, 자아실현인이라고 표현은 더 fully functional man, 완전 기능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아주 대표적인 여기 중요 표시 지어졌군요. 중요 표시 한 500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상적 인간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로저스의 이론 평가까지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보시고요. 다음에 메슬로우를 보겠어요. 메슬로우는 특히 여기 인행사뿐만 아니라 행정론에도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함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다 하던 인본주의 기본적 이론을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메슬로우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요구는 원하는 것, want를 말하는 것이고, 요구는 원하는 바, want,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ed에서 전문가가 볼 적에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 필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적에 뭘 찾아야 되겠어요? 물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없다면 뭘 도와줘야 되겠어요? 전문가가 판단할 적에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은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간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요구를 만족시켜서 하잖아요.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 드는 것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제시한 것이 매슬로우가 되겠어요. 매슬로우도 역시 성선설의 입장에서 앞에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본주의니까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을 미래지향적 존재 그리고 여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존재 이거 착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존재를 가진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반드시 나오는 거. 어쩌면 여기 인행사도 또 여기 보면 욕구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욕구 5단계.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매슬로우는 모든 인간을 다라고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해야 될, 충족하고자 하는 요구가 아니라 충족시켜야 될 욕구가 저수준에서 고수준까지 크게 나눠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로 5개의 욕구로 나눠볼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5개의 욕구를 저수준에도 고수준으로 차례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욕구 5단계설이라고 합니다. 욕구 5단계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매슬로우는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 아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일어난다. 인간의 행동은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걸 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자아존중,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로 이렇게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것까지 읽어드리면 여러분을 능멸하는 것이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제가 교재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나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마치 에릭슨이 말하는 것처럼 누적성의 원리 또는 점성의 원리처럼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장할 때는 인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욕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듣는데 나중에 뜻은 바꾸죠.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도 충족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넓혀갔던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수준에부터 고수준으로 높여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또 행정론에서 알더포 이론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구를 이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존중, 존경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 그리고 이 이상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크게 이렇게 대별을 했습니다. 결핍의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성장의 욕구는 메타 욕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결핍의 욕구는 존의 욕구, 그에 비해서 성장의 욕구는 존의 욕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덧붙여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자아실현인, 로저스는 그걸 완전 기능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매슬로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작은 글씨 놔두시고 자아실현인의 특징을 보시겠어요. 자아실현. 여기 보면 굵은 글씨만. 효율적인 현실인간.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효율이란 말이 좀 정이 안 들는 거죠. 현실을 현실적으로 보고, 자아니까 자아. 현실, 경험 속에 나니까 자아. 또, 나만,
또 어느 누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타인, 자연 또는 환경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되겠어요. 또 자연스러운 외적 문제 태도 다 좋습니다. 다 여기 7번에 보시면 7번에 보시게 되면 신비 절정 경험, 엑스타시라고 하는 극단의 즐거움을 느껴본 경우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존재를 절대적으로 증정하고 자신을 이끌어 초월하여 대상과의 일치감을 느끼는 강렬한 환희와 경외의 체험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자아실현이는 이런 결정의 경험의 기회가 많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뭐 공동체 의식, 자아실현적 대인관계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쭉 보시면 여기 수단과 목적의 명확한 구별,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는데 행정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의 명확한 구별, 명확한 도덕적 규정. 어찌 보면은 야박스러울 정도로 너무 명쾌해요. 이다, 아니다를 너무 또박또박 오면 도움청으로 갔다가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유머 감각, 철학적이지만 유머 감각. 어찌 보면 아재 개그도 제법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특징이다. 뭐 창조성, 또 그러면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뒤에 배우겠지만 저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인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압력을 거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살기 싫다라고 하진 않지만 꼭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좀 저항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시 여기 보시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전, 이게 바로 성선설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본다? 성선설이죠. 앞에 봤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강 자료,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행동주의 이론과 이번에 로저스와 메슬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이론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정리를 했는데, 메슬로우, 로저스 한 문제, 아니면 로저스나 인본주의로 해서 합쳐서 한 문제, 그리고 메슬로우 한 문제. 메슬로우는 행정국까지 한다면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기초는 앞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자, 이따 빼더라도 또 그런가 하면 피아제, 스키너, 벤두라, 그리고 로저스, 메슬로우. 그것만 허대로 벌써 9명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었어요? 중간중간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도 나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에서도 언급했었고, 이런 것처럼 틈새로 0.5 이렇게 나오는 영역도 있겠지만 최소한 9문제는 그냥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고, 제가 강의한 정도에서 접근해 놓으시면 인행사 여기 13문제 영역에서 뭐 10문제는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